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 원전에서 낙뢰 피해를 막아주는 설비가 일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설비는 누군가 몰래 파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원전은 7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법원이 조합과 시공사 측의 계약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작지만 강한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를 기획 보도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안전과 보안에서 허술함을 드러내온 원전이 이번에는 안전을 도난당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피뢰침의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빛원전 6호기 앞에 매설돼 있던 피뢰침의 접지선이 사라졌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굴착기를 투입해 일단 40m가량을 파낸 결과 실제로 1인치 두께 접지선이 5m가량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추 접지선에 연결되는 그 간선의 접지선들이 일부 단락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피뢰침의 접지선이 없으면 번개가 떨어졌을 때 원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지선이 없으면 안 되죠.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와도 같은데 전기 설비들에 있어서도 접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이 생명인 원전에는 원자로마다 여러 개의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피뢰침에 연결된 접지선은 격자형으로 땅속에 묻혀 있고 전기를 땅으로 방전시켜 원자로와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빛원전은 원전에 설치된 피뢰침 외에는 낙뢰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한빛원전에서는 낙뢰로 인해 예고 없이 5호기의 출력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낙뢰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영광에서는 900번에 가까운 벼락이 쳤고 이 가운데 97%는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원전에서 피뢰침 접지선이 갑자기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한빛원전 6호기 앞에서 이루어진 오폐수관 매립공사 당시 피뢰침 접지선이 절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0.8m 깊이에 묻혀있는 접지선이 절취되거나 파손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려진 단면을 보면 어떤 공구위에서 그렇게 잘려졌던 것으로 그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제 원인 자체를 판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과수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표본으로 굴착한 40m 구간에서 접지선이 잘려나간 길이가 5m가량. 경찰은 당시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이 300m 이상인 만큼 추가로 절취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사를 맡았던 영광 지역의 모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마철인 만큼 일단 피뢰침 접지선이 훼손된 구간을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300m에 이르는 바닥을 추가로 굴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 원전의 관리는 이번에도 허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원전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인근 주민은 지난 2010년 원전에서 오폐수 공사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뢰침 접지선을 훔쳤다고 증언합니다. 현장 인부들이 원전에서 구리동선을 차에 싣고 나와서 잘라내는 작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이제 커팅기 기계 소리, 손 커팅기라고 그 이런 배관 같은 거 자른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그 원전에서 나오는 이 동선, 원전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낙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최초 제보가 들어왔던 당시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던 원전은 경찰 수사에서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는 없어진 접지선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 조금 약간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큼이 없어졌는지 아직 다 확인된 게 아니죠? 그 부분은 경찰에서
그러나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에서 안전설비가 훼손돼서 실종됐고 7년이 다 되도록 그 사실을 몰랐든 혹은 알고도 쉬쉬했든 원전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선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구례와 화순, 영광 등 전남 9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장성이 32도, 광양이 3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는 탁 트이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29도, 고흥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선적을 해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계림 4구역에 대해 법원이 시공사와 맺은 공사 계약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공 능력과 브랜드에서 앞선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가 입찰 담합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전후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법원에 공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안 소송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공사인 영무토공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재판부는 영무토건이 단독 입찰했는데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입찰에 공정을 해하고 담합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계림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2월 시공사가 GS건설에서 지역건설사인 영무토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10년째 표류 중인 사업은 또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40여 곳에 이르는 광주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 위축된 주택 경기와 내부 분쟁이라는 이중의 악재 속에 한동안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사립학교에 채용되도록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와 남구청의 공사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조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번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밭에서 82살 임모 할머니가 어지러움증과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임 할머니가 동네 지인과 함께 밭일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최근 5년 동안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035건으로 이 가운데 55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7%로 평균 4건 중 1건 이상의 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지검의 구속영장 평균 기각률은 23.8%로 광주지검은 서울 서부지검과 제주 전주지검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직원과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제2금융권 기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2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출 담당 직원 34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6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의 출금을 쉽게 하기 위해 지인들의 통장을 모집해 사용했고 빼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다 실종된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화순군 북면 서유리의 한 마을 앞 하천에서 79살 유모 할머니가 실종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 할머니가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광주 전남과 출양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금형 분야 세계 최고를 꿈꾸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자동차 문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금형 틀입니다. 인도 수출을 앞두고 막바지 성능 시험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금형의 60%가량은 유럽이나 북미의 자동차 회사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50억 원. 내노라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세계 진출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학연 협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 게 주요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또 육성을 시키고 또 그 과정에도 또 좋은 또 직원들의 또 기술이 또 같이 한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의 외환위기는 되려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혼돈 속에서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사업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형 역군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되죠. 이게 현장에서 직접 배운 일을 배우다 보니까 바로 현장 투여돼가지고 바로 쓸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속도로변의 신사옥은 문화가 있는 공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외벽이 현무암인 사옥은 문화 행사를 위해 1층이 전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역 친화를 위해 행사 공간으로 일반에 대여도 합니다.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모시고 아이들하고 후원자님 모시고 진행했었던 행사인데 그 정도의 규모를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미래와 함께 이 회사의 성장세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 고속이 휴가철을 맞아 광전남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 버스를 증차해 특별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목포, 순천, 여수 등에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가 하루 최소 6차례에서 최대 30차례 추가 투입됩니다. 예매는 인터넷으로 출발일 2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광주에 7,6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급을 앞둔 아파트가 남구 효천지구와 동구 용산지구 등 20개 단지 7,6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900여 세대가 광주 효천 2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난주 광전남연구원이 나주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박성수 광주전남 연구원장과 함께 앞으로 통합연구원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은 광주전남에 각각 있었던 연구원이 이제 통합이 됐는데요. 네. 예,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나주혁신도시에 우리 연구원의 통합청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시도민의 그런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둥지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목포하고 이제 광주에 나눠져 있는 두 연구원을 통합해서 이제는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이 됐는데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원이 통합된 건 광주 전남이 함께 발전하자는 뜻인데요. 네.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제만 해도 18개가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만 빼고는 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금 한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문제, 그리고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문화권 벨트의 조성, 네.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 뭐 이런 것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던 그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어떤 그 통합 문제, 이게 이제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공동 현안이 정말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연구원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낙현 지사님이나 윤양희 시장님께서 우리 연구원을 갖다가 이제 독립시켜주고 자주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공항도 정말 설득력 있고 객관적 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하겠다. 어떤 시도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그 정책을 지금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에너지밸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지금 에너지밸리도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 지금 우리가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 R&D 센터 유치에 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에너지밸리를 갖고 가자. 이게 혼연일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2018년이면 전라도 역사가 시작된 지 1000년이 되는데요. 이것을 기념으로 하는 광주, 전남, 전북이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1018년에 고려 현종 때 전라도라는 얘기를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가 되면 2018년이 되면 전라도 1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세 시도와 우리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2년 후에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기획하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의 고민이 앞으로 우리의 그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성장 동력이 뭘까, 그걸 찾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MBC에서도 많은 관심과 좀 후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심 정말 많습니다. 자, 어떻게든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연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23일부터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요, 2017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박람회가 열립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81개 대학교가 참여를 하는데요. 대학별로 입시 설명회와 함께 맞춤형 입시 상담, 그리고 EBS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예체능 영역 입시 특강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일정은 진학 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학과는 어디인지 꼼꼼히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70.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 교육합의회가 어제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 요강에 따르면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은 70.5%로 전년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역시 85.8%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늘었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며 수시 모집 지원 횟수는 6회로 제한되고 복수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광주와 순천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호남권 자벌드, 즉 직업체험센터 설립 제안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8년까지 485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공모를 시작해 오는 9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직업 정보와 체험시설을 제공해 올바른 직업관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설로 광주와 순천이 각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손을 잡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안 해주면? 전남대학교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교내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노트 경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나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미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광주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발명자와 발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창의자산 비즈니스 모델 실용화 캠프가 열렸습니다. 곡성에 있는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판매해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에 기부했습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합니다. 포럼 개막 첫날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검찰이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들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책이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 기관 실무자들의 연락체계 구축 등 45개의 유관기관들의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추석 아버지가 집에 지른 불로 화상을 입은 딸 등에게 의료와 생계비 지원이 논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은 원전 지역에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병환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사드 전자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통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선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구례와 화순, 영광 등 전남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장성이 32도, 광양이 3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는 탁 트여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29도, 고흥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